카페를 창업하신다고요? 음식점? 아니요. 일반 음식점으로 내세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의 문의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거 정말 많이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카페를 한 40개점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 점주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왜 이걸 잘못 알려주셨냐는 듯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카페를 오픈하시는 점주님께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준비사항,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혹여나 실수를 하거나 또는 빼먹을까봐 제가 직접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카페를 창업을 하실 때 허가 부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카페 사장님들은 뭐 둘 다 상관없지만 우리는 카페니까 뭐 휴게 음식점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휴게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입니다. 세무서에 가셔도 카페를 오픈한다 그러면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페를 오픈을 하시더라도 휴게 음식점으로 내지 마시고 일반 음식점으로 내세요. 저희 가맹 점주님께서도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아봤더니 자기가 아는 세무사도 휴게 음식점이 맞다 그러고 전문가 카페에 물어봐도 카페는 휴게 음식점이 맞다 그러고, 그리고 위생교육을 받으실 때도 담당자가 휴게 음식점 업으로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세무사도 전문가도 카페에 동정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휴게 음식점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일반 음식점으로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카페를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내는지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알코올, 술을 파는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은 휴게 음식점으로 많이 하죠. 휴게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보다 사업자를 내기가 조금 더 쉬워요. 조건이 몇 가지가 빠집니다.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그런데 가능하면 일반 음식점으로 내라고 하는 이유가 카페가 술을 팔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장기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음료 중에 칵테일이라든지 수입 맥주라든지 또는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는 메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알코올 음료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를 바꿔야 돼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일반 음식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알코올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 음식점을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보다는 일반 음식점이 범위가 훨씬 더 커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점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점포라고 한다면 일반 음식점으로 내는 게 분명히 좋아요. 더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두 가지나 더 있어요. 알코올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을 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내가 언젠가 이 카페를 매각을 할 때, 누군가에게 매각을 할 때 이 매장이 휴게 음식점인지 일반 음식점인지 권리계약도 할 수 있겠죠. 권리계약을 할 때, 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이 자리에 대한 자리값을 내겠죠. 그때 이 자리가 휴게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을 때와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을 때,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을 때 더 선호도가 높을까요? 일반 음식점일 때가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까 일반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보다 범위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장사를 할지 잘 몰라요. 밥집을 할 수도 있고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치킨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을 판매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알코올을 한다 그러면 미리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영업 승계도 편하고 내가 여기가 일반 음식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휴게 음식점으로 하고 있는 카페를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면 그 분은 여기가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분이 여러 점포들 중에서 이 점포를 고른다고 한다면 그런 번거로움도 해결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1%라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 세 번째 이유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내가 장사하는 이 점포가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사업자 등록
등록증이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점포를 팔 때 만약에 내가 장사하는 이 점포 자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중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옥상에 내가 모르는 하나의 방을 더 만든 거죠. 그게 불법 중축이 될 수가 있어요. 1층에서 장사하는 상가의 사장님들은 불법 중축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불법 중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1층에서 장사를 하는 것 뿐인데 이 건물에 불법 중축이 생긴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수천만 원이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중축이 된 건물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에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카페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지으신 거예요. 건물주가. 나는 옥상에 안 올라가니까 옥상에 작은 방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죠. 불법 중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권리금을 내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새로 산 사람이 이 자리에 새로 들어와서 사업자를 내려고 했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새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건축, 토지 이쪽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건물을 봤더니 불법적으로 중축이 되어 있는 작은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불법 중축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사업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쩌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나? 흔치 않은 일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권리금을 1억을 받고 1층 상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알아봤더니 사업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주가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든 그 불법 중축물을 부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안 부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실전적인 이야기예요. 불법 중축을 했지만 건물주는 안 없앨 거예요. 왜? 수천만 원 들여서 중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매장을 팔기 위해서 권리금을 받아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분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영업을 승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의 명의만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불법 중축은 상관이 없어져요. 자, 여기에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나는 카페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이 치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휴게 음식점으로 카페를 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치킨집을 한다. 허가가 다르죠. 사업자를 새로 내야 되겠죠. 일반 음식점으로. 그런데 내가 만약 카페를 운영을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상호만 바꾸면 된단 말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제가 복고다방이라고 하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 복고다방이라는 카페를 치킨집에 팔면서 그분은 BBQ 치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업종은 둘 다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상호와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불법 중축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에 내 점포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둘 다 낼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일반 음식점으로 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낼 때 그쪽에서 물어볼 거예요. 어떤 업종을 하시는 거예요? 카페를 합니다. 그러면 휴게 음식점으로 내드릴게요. 아니요. 저희 일반 음식점으로 내주세요. 왜요? 카페는 일반 음식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희 메뉴 중에 수입 맥주도 있거든요. 저희 메뉴 중에 알코올 메뉴가 있거든요. 저희 메뉴 중에 칵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네, 그럼 일반 음식점으로 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술은 하지 않고요. 술은 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는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으로 내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희 알코올 메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한 가지가 나중에 나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